네, 한미 FTA 그리고 새로운 무역 환경까지 박대기 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대표적으로 피해 입은 축산 농가들 살펴봤는데 네. 또 영향을 받은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네, 관세 없이 자유무역을 하다 보면은 수출이 느는 분야도 있고 수입이 느는 분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분야의 경우에는 FTA로 수입이 증가한 만큼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이 전체 FTA 효과를 조사한 건데요. 네. FTA로 인한 수입 증가율이 10%포인트 높아질 때 그 분야의 중소기업 연간 임금은 12만 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또 종사자 숫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이 있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지원책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인데요. 네.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자문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FTA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제 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도 이득을 보고 우리 경제에 이제 성과도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과는 지금 여건이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중 갈등이 심각하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무역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를 구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수출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과 자유무역 협정, 그 RCEP이라고 부르죠. 네. 거기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다자간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11개 나라가 참여한 이 자유무역 협정에 다음 달 가입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이 협정 신청서를 낸 타이완의 경우에는 방사능 노출 논란이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해서 다각도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